손호가 드디어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상대도 심지어 KT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외국인 선수가 원래 집에 갈 때 맞아요. 예. 근데 맞았어. 앨런 윌리엄스가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 역시 뭐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크리스마스에 손호가 경기를 펼칩니다. 새 외국인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일 경기부터 알파카바가 이제 출전을 할 건데 가는 선수가 터진다 했잖아요. 또 첫 경기도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선수가 새로운 선수의 첫 경기도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50%의 확률 정도. 첫 경기에 터질 확률이 있습니다. 화요일은 조현일의 조, 손대범의 손. 그래서 조선의 농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조선에서 조를 담당하고 있는 조코피 조현일 해설위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우울하네요. 뭐 네, 밤 10시에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 농구 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 네.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네. 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손을 책임지고 있는 손대범 기자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월간 정보의 천지창 정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정의 농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바꿀 때 됐는데. 네. 더 이상 뭐 당분간 뭐 손대범 기자의 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또 저 마음 약한 양반이라 또 얘기 한 번씩 해줘야 서운해하지 않으니까. 그렇긴 해요. 네. 오늘은 또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오늘은 그래도 그 회사 대표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쉬고 본인이 업무를 하는 근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인데 좋은 분이죠. 그냥 가족을 피한 거 아닐까요? 오늘 같은 날 사실 아이 키우는 집들은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렇죠. 뭐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하루만 또 이렇게 아이들과 놀아줘도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의 농구 한 주간 농구 이슈들부터 빨리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갖고 온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국내 농구 같은 경우는 손호의 연패 탈출 드디어 했죠.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리는 농구 영신 경기가 있고, 그리고 일요일에 열렸던 WKBL 올스타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NBA 쪽은 뭘 들고 오셨나요? 저는 느바 NBA 컵 대회 결승전 리뷰, 그 다음에 바뀐 NBA 올스타전, 그리고 올스타 투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게임, 이런 것들 한번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컵 대회는 또 우리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먼저 국내 농구 KBL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호가 드디어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1연패 이후의 승리였던 건가요? 맞아요. 그렇죠. 11연패. 11연패 이후의 승리. 김태술 감독 체제에서는 8연패. 그 상대도 심지어 KT였어요. 네, KT가 좀 끈적끈적한 농구를 하는 팀이었는데 그 제가 혹시 지난주에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외국인 선수가 원래 집에 갈 때 맞아요. 근데 맞았어. 그 두 경기가 다 터졌죠. 그죠? 앨런 윌리엄스가 그 주말 두 경기 2연승한 두 경기를 다 잘했죠. 그 KT와의 경기에서 20리바운드를 잡았죠. 맞아요. 와. 네, 그 다음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23점 13리바운드였나요? 기억하면서 27점 12리바운드 이렇게 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 역시 뭐 이런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정확한 예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최하위였던 삼성에게마저 패를 했었는데 삼성까지 잡아내면서 2연승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승리가 아니라. 근데 사실 삼성은 한번 질 때가 되긴 했어요. 삼성은 다시 뭐 3연승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삼성은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특히 이제 앨런 윌리엄스 버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KT가 좀 버겁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외국인 선수 쪽에서 워낙 퍼포먼스가 좋다 보니까 최근에 또 KT 외국인 선수들이 좀 그 생산성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 선수 쪽의 생산성 차이에서 가져간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김태술 감독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시잖아요. 혹시 연락해 보셨어요? 경기 끝나자마자? 오히려 이겼다고 축하 문자를 많이 받았을까봐 아직까지 연락 안 했어요. 진짜로? 네,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카톡이나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네,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오히려 그 연락이 좀 지겨울까봐 그래서 좀 지나서 뒤늦게 한번 얘기해 주면. 저는 했어요. 진짜로? 뭐라고? 축하드리고 넥타이 가져와라. 해설자에 쓰던 넥타이가 김태수 감독한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축하는 축하고 넥타이를 언제 주실 거냐 하니까 제가 밤 늦게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 왔더라고요. 그렇군요. 분명히 장담하는데
손대범 기자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네. 진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렇죠. 네. 뭐 이게 좋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또 젊은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또 그런 걸 많이 보내는데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경력이 좀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또 조심하더라고요. 사람 봐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괜히 또 이제 뭐야 이 사람 이렇게 손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순위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내일 크리스마스에 손호가 경기를 펼칩니다. 네. 근데 상대가 바로 원주 DB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KBL에 들렀다는데 그 크리스마스 경기가 KBL도 크리스마스 경기를 라이벌 매치를 넣거든요. 하죠. 네, 일단은 그래서 KBL의 성탄절 게임에 고정은 SK와 서울 삼성이 늘 고정이에요. 그렇죠, 서울 라이벌 매치. 근데 소노와 DB가 돼 있길래 KBL에 혹시 지난 시즌의 스토리를 녹여낸 거냐. 지난 시즌에 DB의 단장과 소노의 김승기 감독이 경기장 밖에서 언쟁을 벌인 적이 있어서 그 후로 소노하고 DB 감정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설마 그것까지 생각했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이 경기에 드디어 손호의 새 외국인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나올 거고요. 사실 원래 삼성과의 경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미 비자 발급이 끝난 상태여서. 근데 소노가 그때 앨런을 더 쓸 건지 이 카바 선수를 넣을 건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아마도 있던 선수가 좀 안정감이 있으니까 앨런을 그대로 간 거고 앨런이 요 전 경기까지가 계약이 딱 된 거예요. 상태였고 이제 내일 경기부터 알파 카바가 이제 출전을 할 건데 가는 선수가 터진다 했잖아요. 또 첫 경기도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선수가 새로운 선수의 첫 경기도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첫 경기는 선수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50%의 확률 정도로 첫 경기에 터질 확률이 있습니다. 저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선수가 2m 8의 빅맨이죠. 네. 근데 다만 뭐 이렇게 생산성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상대가 DB의 그 오누아쿠 선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의 생산성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면에 원주 DB는 사실상 다시 상승세에 올랐다라고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6위에서 0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4연승 달렸다가 KT전 패배가 좀 아쉬웠죠. 홈 2연전 백투백이었는데 그 전날에 모비스를 완전히 가비지 게임을 맞아요. 네, 그래서 선수들도 체력을 잘 세이브했는데 KT의 이 롤플레이어들 박성재 같은 젊은 선수들, 최진광 이런 선수들에게 호되게 당했어요. 수비 좀 버거웠죠. 맞아요. 그래서 5연승이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래도 뭐 DB랑 이렇게 코치나 감독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강상재 선수의 종아리 부상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팀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뭐 원인이 뭐였을까요? 오누아쿠 때문인가? 오누아쿠 때문도 있고 좀 적응기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 시즌에는 그 알바노 이외에 디드링 노슨이라는 선수가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면서 또 디드링 노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볼 핸들러가 어쨌든 이선 알바노 거의 한 선수만이었는데 볼 핸들러 한 명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누아쿠는 수비에서 지키는 농구를 기대하고 데려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켜지지가 수비에서 이게 림 프로텍팅이 안 되면서 초반에 이 원래 생각했던 농구가 되지 않으면서 거기서 김주성 감독과 코칭 스태프도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졌고 그리고 물론 김주성 감독이 지난 시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력이 짧은 감독이어서 이런 걸 수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주 DB는 여전히 6위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순위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순위표 조현일 위원이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현재 SK가 1위가 됐고요. 오늘 모비스가 지면서 2위지만 승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7할대가 무너졌고요. 가스공사 12승 8패, 또 수원 KT가 13승 9패. 그러니까 가스공사와 승차가 또 사라졌죠. 그리고 창원 LG가 최근 5연승 10승 10패 5할 승률을 달성했고 DB와 KCC 나란히 11패인데 KCC가 최근에 분위기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고양소노가 2연승과 함께 7승 13패 그리고 정관장 서울 삼성이 반경기 차이로 뒤를 잇고 있는데 일단 정관장 삼성 모두 다 또 연패 빠져 있습니다. 오늘 수원이 모비스를 잡았어요. 맞습니다. KT가 굉장히 좀 끈끈하게
KT가 지금 공격 옵션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네. 그걸 좀 수비력으로 채워가면서 좀 메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효과를 보고 있고 제가 그 KT 경기를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약간 신임 감독, 네. 그러니까 경력이 짧은 감독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해에 용병 몰빵이 되느냐, 그리고 안 되느냐. 되면 성적이 납니다 일단. 근데 송영진 감독하고 김주성 감독이 그런 케이스죠. 지난 시즌에 네. 용병으로 몰빵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용병이 몰빵이 되면 반대로 성적이 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용병 몰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성적이 안 나잖아요. 이것저것 방안을 다 찾아봅니다. 근데 KT가 지난 시즌에 베스트로 몰빵을 해서 그냥 딱히 감독이 뭘 하지 않아도 다 되는 상황이었는데 올 시즌은 몰빵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중간중간 이것저것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막 최근에 KT가 경기가 끈적끈적하게 하지만 그 안에서 전략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주에는 지겨우리만치 포스트업을 그렇게 하더니만 갑자기 이제는 빅앤빅 네. 빅앤빅을 갖고 나와서 또 게임이 풀어가는 거 보면서 여기 송영진 감독과 코칭 스태프도 뭔가 이런 전략에서 네. 발전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KT가 이 지금 어쨌든 꾸역꾸역 승리를 가져가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맞춰져 가면서 좀 귀한 승리를 쌓고 있지 않은 그렇죠. 네. 귀한 승리를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순위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SK가 다시 한번 선두로 올라왔습니다. 현대모비스를 2위로 끌어내렸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패배까지 가져가면서 승차가 조금은 더 벌어졌습니다. 네. 자. 승차가 굉장히 촘촘하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수원 KT와 가스공사가 일단은 경기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승률상에서는 KT가 이제 바짝 쫓고 네. KT는 조금만 더 분발하면은 아예 선두권 경쟁으로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제 허운 선수가 네.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한 거니까 하용기 선수도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 지금 계속 쓰는 자원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허운 선수가 왔을 때에도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네. 상황이 되니까 아마 KT는 허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좀 더 안정감을 가져갈 수 지금의 끈끈한 농구에 허운 선수의 폭발력을 더하는 거니까 네.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 LG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LG가 연승 달리고 있는데 뭐 역시 마레이가 가세했고 네. 그리고 전성현 선수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뭐 양준석, 네. 유기상, 또 네. 칼 타마요 네. 젊은 선수들이 좀 스텝업한 게 큰 거 같아요. 그죠. 네. 이것도 역시 그 마레이가 없는 기간이 너무 아팠지만 마레이 없는 기간 동안 이 아까 얘기했던 양준석, 유기상, 칼타마요 이 선수들이 계속 노를 많이 가져가면서 경험치를 계속 네. 먹었죠. 지면서 아프지만 경험치를 먹은 데다가 이제 아셈 마레이가 가세가 되면서 좀 더 네. 강한 팀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댓글 좀 중간에 잠깐 네. 체크하고 간다 보면은 원이 네. 그 좀 취재를 해보시겠다고 했잖아요. 어, 이 그 블로그에 맞아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블로그에 한국어로 네. 굉장히 정성스럽게 네.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SK에서의 은퇴가 아니라 아예 농구 생활에 대한 네, 은퇴를 맞아요. 뜻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래서 SK 쪽에서도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고 있진 않아요. SK도 아직 사실 그게 어떤 마음에서 나온지는 잘 모르겠다. 네. 다만 요거는 아마 시즌을 짚고 넘어가서 또 잘 풀리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시즌 흘러간 거 한번 보자라고 해서 뭐 특별히 저희가 멘트를 좀 저희 SK 담당 취재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따로 얻지는 못했어요. 네. SK 좀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네,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다만 당황스럽지만 또 조심스럽고 팀의 간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SK도 한번 좀 더 분위기를 보면서 왜냐면 팀도 또 좀 좋은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좀 더 원희의 마음이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다. 원래 자미론이가 약간 좀 섬세하고 그런 성격. 섬세하죠. 네, 섬세하고 향수병도 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SK가 상승세를 타면 또 어떻게 또 바뀔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두권을 보면은 가스공사가 좀 조용합니다. 가스공사가 뭐 최근 들어서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많지는 않은데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페이스가 떨어졌죠. 네. 니콜스도 그렇고 은도에도 그렇고 네. 그리고
1라운드 때 초반에는 엄청 하드콜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정성호 같은 선수들이 그렇죠. 영향 있죠. 엄청나게 손질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그게 약간 불리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이 콜의 기조가 바뀌었을 때 가스공사가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부상 소식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아까 그 강상재 선수도 이야기했지만 정관장에도 부상자가 있죠. 네, 변준영 선수가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네, 1쿼터 경기 도중에 이제 충돌하면서 목을 붙잡고 이제 쓰러졌었는데 이제 저는 그냥 목이 좀 많이 꺾였나 싶었는데 검사를 해보니 목뼈에 골절이 목뼈 골절이요? 네, 미세 골절이 있는 미세골절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래서 좀 더 한 달 정도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 KBL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 한 주간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뭐 역시 지난주에 살짝 언급했던 김민욱 선수의 재정이요. 살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자세하게.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얘기한 대로 좀 성립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실제로 재정위원회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KBL에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둘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게? 어쨌든 이제 소노하고 김민욱 선수의 이제 법정 공방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참. 근데 김민욱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맞고 소노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런 걸 안고 있는 선수를 거기다 이제 김민욱 선수하고 대학 시절에 같이 운동을 했던 선수가 소노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안고 갈 수 없는 소노 상황도 뭐 이해가 되고 김민욱 선수 상황도 이해가 되고 뭐 서로 이해관계가 좀 얽힐 수밖에. 이게 어떻게 해석할지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지급해라 연봉은 지급해야 된다. 아니면 줄 필요 없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김민욱 선수가 남은 계약계 1년 반이 남았어요. 1년 반에 다 달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욱 선수의 요청은 여기서 이제 소노의 말대로 이제 계약이 여기서 그냥 종료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종료하면 김민욱 선수는 FA가 됩니다. 근데 KBL은 FA 계약이 5월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욱 선수 이 5월까지 1년치 올 시즌까지 연봉 급여를 달라. 이제 이거고 왜냐면 남 FA가 되니까 소노는 이제 지금부터 안 준다. 이러니까 소노의 입장도 뭐 충분히 이해는 가죠. 김민욱 선수가 FA 된다고 해도 받아들일 팀이 있을까요? 없죠. 쉽지 않죠. 나이도 사실 많고 또 구단이 굳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또 모르죠. 또 왜냐면 어쨌든 김민욱 선수가 김민욱 선수의 금액이 좀 내려올 거잖아요. 이 사태로 인해서. 그러면은 급한 팀은 급한 팀은 가성비로 가성비를 생각하면서 데려갈 수도 있고. 소노보다 급한 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두세 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구는 사실 이제 이맘때가 대목인데 근데 요새는 좀 뭐 여러모로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 느낌 전혀 안 나죠. 그게 좀 적은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 연시는 올해도 열립니다. 좋아요. 맞습니다. KBL의 히트 상품이죠. 그냥 진짜 가볍게 그냥 기자들과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 술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진짜 현실화가 된 이 이벤트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KBL에서 굉장히 히트 상품이고 지금이야 이제 벌써 한 6년째 되면서 좀 정착이 됐지만 처음에 1, 2년째 할 때는 다른 종목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눈여겨봤던 이벤트였어요. 12시 카운트다운에 맞춰서 프로스포츠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특별해 보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잘 정착이 돼서 올 시즌에는 울산에서 가스공사와 현대모비스가 경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는 여기 지금 데이빈 로건님도 그런데 선수들이 진짜 싫어한다고 이거. 좋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선수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고. 그리고 뭐 프로라면 이렇게 주목받을 때가 많지 않은데. 그렇죠. 사실 뭐 크리스마스 NBA로 치면 크리스마스 매치업에 내 팀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자, 울산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와 한국가스공사가 맞붙게 되는데 용산 CGV에서도 뭐 하네요? 해요. 용산 CGV에서 이제 극장을 하나 빌려서 화면으로 이제 경기를 보면서 뷰잉 파티. 저거구나. 25,000원인가? 네, 맞아요. 그래서 시도 자체는 신선한 것 같아요. NBA가 사실 저걸 먼저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KBL에서 지금은 어쨌든 어떻게 보면 테스트죠. 플레이오프 때도 한번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서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시도 자체는 이런 건 시도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권율 배우. 네네. 배우 권율, 그 다음에 하승진 전 네.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아나운서분 한 분. 네. 그러니까 3명이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계까지 하고요. 뭐 중계는 그대로 트는 거죠. 그 전에 좀 진행 좀 하면서 이벤트하고. 뭐 바람잡이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근데 25,000원 좀 비싸긴 하다. 저기서 아마 뭐 그런 걸 줄 거예요. 뭐 선물, 경품 이런 거. 경품이랑 그다음에 뭐 기본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맞아요. 음식도 주고요. 그럼요. 팝콘 같은 거. 다 포함돼서. 네. 근데 제가 현장 가서 들은 얘기인데, 아니 가스공사랑 모비스인데 왜 서울에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인식이 잘못돼 있구나. 그러니까 뭐 그럴 거면 사실 울산이랑 대구가 도시가 작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거기서 해야 되는 거 거기서 아니냐?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KBL의 농구 형식 경기가 이렇게 두 팀이 하잖아요. 네. 두 팀이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리턴 매치를 합니다. 홈 구장을 바꿔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이 카드를 최고의 지금 히트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너도 한번 나도 한번 전형적인 KBL의 추세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왜냐면 일정장이 또 편하죠.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핫한 상품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래도 뭐 전년도 홈 관중 최고 동원한 팀에 준다든지. 그렇죠. 어쨌든 이게 어쨌든 최고 히트 상품이니까 이거를 팬들이 많이 모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이 두 팀과 했는데 여기가 홈을 했으니 내년에는 여기가 한번 해라. 이렇게 서로 한 번씩 하자. 이거는 조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 않나. 그렇죠. NBA만 보더라도 사실상 거기 장사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제일 잘 팔릴 만한 경기만 일단 무조건 미리 선정을 해놓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 전형적인 KBL 구단들이 맨날 평준화 좋아하잖아요. 평준화. 그렇죠. 그게 전형적으로 딱 투영된 것이 여기 이 대진에서 바로 나온다. 근데 이게 너무 좀 단순한 거냐? 전년도 이렇게 했으니 내년에 바꿔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안 해본 팀이 한번 하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흥행순 아니면 흥행이 안 된 팀에서 한번 흥행해봐라 해서 그 팀 끊어지든지 좀 이렇게 부스터 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야, 저 CGV 뷰잉 파티는 옛날에 딴 얘기지만 크로캅이랑 효도로 경기할 때 맞아요. 10한 6, 7년 전? 맞아요. 그거 보러 그때 싶었는데. 했었어요. 맞아요. 역사가 오래됐군요. 오래되긴 오래됐죠. 맞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월드컵 같은 거 열리면은 영화관 대관에서 이제 새벽 경기 같은 거 이제 많이 봤었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울산이 멀어서 좀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일이고. 그 영화관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카운트다운 하는 것도 기분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25,000원이라는 거. 하지만 경품도 주신답니다. 경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